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핫하고 이슈가 되는 사건을 콕 집어서 딱 떨어지게 풀어드리는 설린상담소 김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설린상담소에서 경기도의 한 부부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바뀐 집주인에게 줬다가 보증금이 훅 날아갈 뻔한 사건을 소개해드렸고, 저희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이 바로 났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만 제공을 하면은 가처분 인용을 해주겠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원래 임차권자는 집주인에 대하여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낸 신청서에 따라서 임차인인 우리 경기도 부부에게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입니다. 예전에 가처분 인용이 참 조금 쉬웠어요. 본안 판결처럼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간단했는데, 지금은 가처분에 대해서 심리가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가처분 신청은 한 번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인용 판결이 났습니다. 박수! 그런데 그 경기도의 부부가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하지만 존속 요건이다. 즉 뭐냐 그러면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가 돼야만 대항력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가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리면 그 즉시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다른 집에 이사를 잠시 갔다 오면서 전출을 했다 왔다. 그러면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의 이 부부의 경우에도 어쨌든 전출이 되었잖아요. 그럼 다시 온다고 해서 대항력이 살아나나요? 저희에게 질문을 했고, 저희는 문제없다, 다시 유지된다 라고 했는데, 저희 설린에 오기 전에 6군데나 법무법인을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부 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있어서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상실이 됐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라는 말을 6군데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법인 6군데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설린에서만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판례에서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라고 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전출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안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범죄 행위로 허위로 전출이 된 경우까지 존속 요건이라고 본다면 이거 임차인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를 존속 요건이라고 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 제가 그 경기도 부부에게 방법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김 소장이 판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찾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가? 적극 그렇다는 것이죠.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저 김 소장의 생각과 같았고, 부부가 물어본 6군데 법무법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법인이 안 된다고 할 때 설리는 되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희는 이 김 소장의 생각과 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는 부부의 주민등록 전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부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후순위 금지당권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 보증금이 우선한다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린상담소 김 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법인이 안 된다고 할 때 설리는 그 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